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셈을 바로 찍고 있어서 뭐 이렇게 또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참새 윤호영의 참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앞 시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앞에 지금 윤호영 작가는 참새라는 소재를 통해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반대로 현대인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드러내고 있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봤었어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연화봉에서 화계로 쫓겨난 양소유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78쪽입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바 풍상을 다 겪고 또 부귀공명을 한껏 누리다가 석장 깊은 노인의 성진아 한마디에 청년대가 옛 연화봉이 그리워서 다시 연화봉으로 돌아갔다라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다 뜬 건지 압니까 혹시 근데? 여러분들 읽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구멍을 지금 요약해놨어요. 왜 갑자기 구멍 이야기를 하는 거지?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장치로 작용할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 왠지 봅시다. 어쨌든 여기 부분이 이제 끝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생각을 해도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앞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경험이죠. 경험 플러스 지금 요 사유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옆에 위에 보면 현대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끝에서는 뭐가 드러날까? 당연히 이 사람의 깨달음이 드러날 거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드러날 겁니다. 혹은 뭐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난 이렇게 하고 살래.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바로 입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넘어가면 자, 짹짹짹 잠결에 스쳐간 삼새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갑자기 이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는가? 지금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생각해보면 지금 앞에 구몽 이야기 나왔잖아요. 구몽에서 양소유라는 인물이 여러분들 이제 성진 원래 혹시나 모르는 친구 있을까봐요. 성진이라는 인물은 원래는 뭐냐면 스님이에요. 천상의 스님으로 있었던 이걸 말하는 그냥 절에 계신 스님이 아니고요. 천상의 약간 천상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스승이 육관대사가 그 염라국인가 어디에 가서 뭘 좀 가져오라고 시켜요. 근데 갔다 오는 게 외나무 다리에서 누굴 만나냐면 8명의 선녀를 만납니다. 자기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약간 이게 사실은 되게 예의 바르게 해요. 레이디 퍼스트 해가지고 여자들 먼저 싹 지나가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자들도 이렇게 그 선녀들 8명이 이렇게 보면서 성진의 모습 웃으면서 이렇게 까르르 웃으면서 가요. 그리고 나서 성진이 자기 절로 돌아와서 생각하는 게 참 내가 사내 대자보로 태어났으면 저런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하고 좀 이렇게 인연도 좀 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좀 아쉬운 마음을 좀 가져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음을 들켜가지고 자기 육관대사한테 육관대사가 되게 그 신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 벌을 줍니다. 바로 지상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지상을 떨어뜨리니 그대로 성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로 태어나냐면 양소유라는 인물로 되게 부유한 집에 태어납니다. 벌을 받았는데 부유한 집에 태어나요. 그리고 나서 어릴 때부터 이 그 양소유라는 인물은 되게 그 능력도 출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나 과거 시험 보러 갈래 하면서 떠나다가 가는 곳마다 이 어떤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 기생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유한 집의 딸도 만나고요. 고관대작의 딸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 중국이 배경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황제 딸까지도 이게 인연을 맺게 됩니다. 총 몇 명하고 인연을 맺게 되냐면 8명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쯤 하면 그 8명이 누군지 알겠죠? 앞에 그 같이 이렇게 천상에서 잠깐 만났던 이 선녀들도 벌을 받아가지고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사랑을 하게 돼요. 부인이 4명, 그 중에서 4명 정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1차 다부제죠. 1차 다부제다 반대다. 그죠? 하여튼 그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첩 같은 걸 걸릴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총 8명의 여자와 그 선녀들과 같이 다 인연을 맺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승상까지 돼요.
나라에 뭐 난도 해결해가지고 전쟁도 나가서 막 자기 이기고 그래가지고 막 정말 부귀영화를 다우르면서 늙었는데 늙어서 어떤 절에 갔는데 거기서 부귀영화라는 게 다 허망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살아보니까 그 생각하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성진아 부릅니다. 자기가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 스승이었던 육관대사가 뒤에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딱 눈을 떠보니까 다시 성진으로 돌아와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 자기가 양소유로서의 평생을 살았던 게 한순간에 꿈이었다는 거죠. 꿈속에서 평생을 살아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 우리 여러분들 영화 보면 그 뭐였더라? 시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 있었는데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보면 그 머릿속에서 잠을 자는데 영역이 계속 들어가면 1초가 막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뭐 1초가 뭐 몇백 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들어간다는 식이죠. 약간 그거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평생을 살아보고 나와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참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참새 소리는 뭐와 똑같아지는 거야? 참새 소리는 바로 구운몽에서 성진화하는 부분하고 뭐가 될까요? 같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같다는 거야? 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의미에서 같다는 겁니다. 양소유도 혹은 성진도 이 성진화라는 소리 때문에 자기가 딱 깨달음을 얻었고요. 지금 윤호영도 무슨 말이야? 수필이니까 당연히 작가와 서술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참새 소리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제 바라보서 하는 게 아마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봅시다. 먼저 읽어보고 갈게요. 날더러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40년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소리. 무슨 인연으로 40년 전 옛 추억, 가버린 소년 시절, 고향 풍경을 이 오밤중에 불러 일으켜놓고 어디로 자취를 감추는 것이냐? 잠결에 몽롱하던 두 눈은 이제 씻은 듯 깨끗하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구멍도 약간 무슨 구조냐면 여러분들 환문 구조를 해가지고 굳이 지금 액자 구조랑 좀 비슷하거든요. 꿈을 꿨는데 다른 삶을 살고 다시 꿈을 깨니 현실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인데, 이것도 봐봐요. 지금 봐봐요. 참새 소리 때문에 몇 시에 깼어요? 새벽 3시에 깼어요. 새벽 3시에 깨가지고 그때부터 과거를 떠올린 거야. 자기 어릴 때는 참새가 이렇게 많았는데 목단이 이랬는데 근데 또 요즘 현대 사회인들은 좀 별로인 것 같아. 이 생각을 하고 나서 하다가 다시 그 모든 현재식으로 불러 들어온 거죠. 한마디로 여기 참새 소리로 인한 어떤 사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작가의 사유,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한마디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사실은 앞부분에 본문 부분에 싹 다를 요약해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는 참새 소리가 안 들렸을 수도 있죠. 왜냐면 자다가 새벽 3시는 안 울어요. 한마디로 판청을 들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야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그 픽션을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문득 일어나 불을 피워 차를 다리고 고요히 책상머리에 앉는다 하면서 이제 지금 실제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도 마지막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작품을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참새 소리와 이 성진화를 통해서 과연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참새 소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가버린 소년 시절, 고향 풍경, 곧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1차원이죠. 좀 단순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게 앞부분에 보면 현대인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일상적이고 밀접한 것들의 소중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성진도 마찬가지야. 부귀영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좀 대입을 시켜보자면 부귀영화랑 뭐가 비슷하냐면 현대인들의 삶, 그러니까 물질을 중시하고 뭔가를 가두어 놓고 사는 삶, 이런 것들을 같은 거라고 본다면 성진의 원래 수도하는 그 스님으로서의 삶이 참새 삶이라고 보고 윤호인이 생각하는 건 뭐가 될까요? 참새를 바라보던 것처럼 이 미무들도 같이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 삶, 그게 뭐라고 보는 거야? 참된 삶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혹은 그것에 대한 그리움, 향수 같은 것들이 뭐가 될까요? 이 사람이 얻은 깨달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볼게요, 같이. 좀 지우고. 다시 앞으로 가서 여러분 앞으로 안 가도 됩니다. 요게 제재정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 요거는 아닌데 요것도 아닌데 여기인가 봐요. 자 과거 현재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필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필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쓰려고 합니다. 지금 과거와 현재를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참새는 농초마다 흔한 새였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후덕하고 그런 정서, 풍요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근데 현재는 참새의 씨가 져서 씨가 졌다고 하는데 지금 씨가 말랐다는 뜻입니다. 천연기념물로 보호대책 취급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생태를 거슬러 올리는 그 소유라는 그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현재는 옛날에는 풍요롭고 마음 먹을 게 많지는 않더라도 마음은 풍요롭고 그런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삭막하다 하면서 과거를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비판적이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찍 끝낼까요? 그러니까 멈추고 적어주세요. 쌤이 바로 넘어갈게요.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가서 요거 한번 봅시다. 수필은 여기는 경수필입니다. 경수필이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경수필이죠. 중수필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이거나 사상적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성격은 여기 보니까 회고적 뜻이 뭐예요?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니까 회고적입니다. 그 다음에 성찰적 지금 기본적으로 수필은 다 성찰적입니다.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찰적입니다. 비판적이다. 뭐에 대한 참새에 대한 비판이 아니죠. 뭐에 대한 현대 사회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우리 민족의 후덕함과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참새에 대한 상념 혹은 생각, 사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삭막해진 곳에는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렇지? 해고적 필체라는 과거를 회상하는 그 필체를 말하는 문체가 화려한 문체 별로 안 씁니다. 되게 일상적인 말들, 조금 오히려 어찌 보면 촌스러운 그런 말들도 많이 쓰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우리가 접근하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FA가 계속 선생님 가리고 있어서 잘 안 보였죠? 잠깐 멈추고 필요한 부분을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제재 구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처음, 중간, 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라는 건데 처음은 아까 나온 것처럼 잠에서 깨는 부분이고요. 중간은 참새에 대한 참새를 통해서 과거를 떠올리고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한 생각을 하는 부분들. 끝에는 지금 참새를 통해서 어떤 이제 깨달음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학습 활동으로 한번 가봅시다. 학습 활동하고 이번 시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고 참새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참새의 이미지가 답이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참새를 보니까 나온 거예요. 여기 뭐랑 비교해서 기억납니까 혹시? 그 진달래꽃과 비교했죠. 참꽃이랑. 그래서 참꽃이라 불리는 진달래꽃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새를 대하던 우리 민족의 태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가족처럼 여기고 있죠, 그죠? 부드럽게, 그래서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한지만 식구처럼 지금 살아왔다. 그 다음에 참새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입니다. 나의 집 앞에 이거 뭐야, 저기 목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목단이와 추억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될 것 같아요. 그 목단과의 추억을 지금 했다. 다 적었으면 그냥 목단과의 추억 이 정도만 적어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좀 길게 나와 있네요. 자, 요거 답을 여러분들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활동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가면 오늘날 참새의 현실에 대한 작가가 서술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에 담긴 작가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보자. 오늘날 참새는 이거 이미 앞에 필기한 거죠. 여러분 이제 몸처럼 필기했을까요? 참새에 대한 부분에서 그 천연기 유물로 지금 보도 대책이 심각하다 어쩌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굳이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페이지만 앞장 찾고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작가의 태도는 어때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게다가 또 뭐라고 해서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는 시간은 안 드립니다. 멈추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활동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이해 내용을 고려해서 작가가 참새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말을 밝혀보자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사실은 말로서는 설명했지만 여러분 막상 또 적어보라고 하면 적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길긴 하거든요, 답이.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여기는 과거 우리 민족에게 참새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며 그와 한 집의 한 식구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현대 사람들은 자연을 소유하고 참새를 사로잡아가고 있다. 작가는 참새를 통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던 과거와 달리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는 오늘날 산박한 사회를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어구야 긴데 뭐 여러분 어디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지 여기만 적으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요것만 적어두도록 합시다. 역시나 멈추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4번 문제로 가봅시다. 드디어 이번 단원 이 작품의 사실 학습 목표죠. 상호 텍스트성과 한번 관련. 이제 쌤이 아까 사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상호 텍스트성이 뭐라고 했어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쌤은 텍스트 상호성이 부르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저번 시간에 말했죠. 소재라든지 혹은 다른 작품과 비교를 하는 것들 혹은 가서 영향관계를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에는 뭐가 나왔어요 지금? 구몽이 나왔죠. 구몽에 김만중의 구몽이 나오면서 그거랑 연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연관관계가 있죠. 특히 자기 주제를 도출하는데 이 구몽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국 당나라 때 육관대사를 스승으로 모이고 있던 굴도를 낳던 성진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아까 본문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은 바로 수업을 할게요. 선생님이 틀린 부분이 있나요? 그치, 8섬으로 거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중국 당나라를 왜 하필이면 중국 당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쓴 건 당나라면 수당 때니까 신라시대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설을 쓰던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무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중국을 무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중국을 무대로 많이 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여러분 춘향전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개인 창작물이 아니라서 빼놓고 김시슬의 금오신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좀 그게 특징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양반 소설들을 보면 대부분 당나라 아니면 어쨌든 그냥 시기를 설정하지 않고 옛날 중국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말은 첫 번째는 사대주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보통 소설을 쓸 때 우리나라 현실과 좀 약간 맞게끔 써요. 예를 들면 같은 김만중이 썼던 사실암연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성종이었나? 아마 성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성종과 인현왕후의 어떤 그 관계를 중국의 어떤 사람들로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희빈장 씨랑 그 관계를 막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희빈장 씨 이야기를 하든가 나라를 우리나라 설정해버리면 왕도 이름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바로 뭐가 될까? 역적이 되고 잡혀갈 가시는 없죠. 그래서 중국으로 바꾸는 거야. 우화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국을 말고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양반 소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남자는 한 명인데 주인공 남자 한 명에 여자 주인공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 같이 사랑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김만중이 거의 제첩입니다. 그래서 김만중 이후에 막 비싼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 아이고 쌤 책이 꾸겨졌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까 쌤 말했으니까 기억날 거고. 자, 작가가 구운몽의 독서 경험을 참새에 반영한 까닭을 얘기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쌤이 뭐라고 했어? 참새와 구운몽에서 성진이라 부르는 이 사람의 인식에 깨달음을 주는 계기를 통해서 참된 삶을 좀 찾아가고자 하는 거. 물론 이제 그 안에 그도 들어갑니다. 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계기도 됩니다. 근데 과거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과거랑 현재를 뭐하고 있어? 대조하고 있었잖아요. 과거는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현대사회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현대사회는 참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인물들도 같이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그 사회가 참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진이 구운몽에서 성진이 양소임의 삶을 살고 다시 돌아오면서 참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참새소리를 통해서 작가 역시 참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예쁘게 정리되는지 한번 봅시다. 구몽은 성진의 꿈을 통해 양소리로 탄생한 뒤에 부귀영화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도승의 부름을 계기로 참새삶을 회복하는 이야기다. 테마와는 비슷하네요. 참새의 작가가 이를 작품에 반영한 까닭은 구몽의 성처럼 우리도 되찾아야 할 참새삶이 있다는 것을 독자는 그렇죠. 이 부분 얘기해요. 이 부분만 쓰시려면 이 부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다 쓰고 싶으면 다 써도 돼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아무튼 멈춰놓고 쓰시면 되니까, 그지? 자, 멈출 때 내 얼굴이 다 같이 멈추겠네요. 좀 비켜줄게. 자, 쓰세요. 멈춰놓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튼 혼자서 쇼 잘하죠, 그죠? 아무도 없는데 앞에. 옛날에는 여러분 작년에 기회날지 못해 쌤 아들 데리고 와서 했잖아요, 그죠? 오늘 사실 아침에 쌤 아들 보고 아빠랑 같이 학교 갈래? 가니까 좋아, 학교 갈래? 누나들 보러 갈래? 가더라고. 멘트 생각했어? 누나들 인사할 거야? 가니까 응, 인사할 거야? 가더라고. 근데 누나들은 없어. 니 혼자서 영상 보고 찍어야 돼. 하니까 안 가. 가더라고. 바로. 그리고 30분 정도 아빠가 수업하는데 앞에서 가만히 조용히 있을 수 있어? 하니까 아니, 안 갈래. 하면서 그래서 안 왔어요. 원래는 한 번 더 인사시켜주려고 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데리고 와서 시킬게요. 그래서 누나들을 되게 좋아해요. 누나들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뭐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아빠 보고 누나를 나와서 데리고 와달래요. 도대체 누나를 어떻게 나와서 데리고 와야 되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아무튼 자, 우스갯소리였고. 자, 다음 5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문제. 자, 튕겼다. 자, 잠시만요. 선생님 멈추고 다시 살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꺼져버려가지고 다시 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는 이재현의 사리화라는 작품을 통해서 또 상호 텍스트적 성을 비교해보는 겁니다. 이재현은 이제 고려 말기의 문신인데 보통 이게 유학을 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비판적인 것도 많이 쓰고 그래. 요공패설이라는 유명한 수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공패설은 되게 중요해요. 이재현은 고전 수필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이 그것도 많이 썼을 거예요. 지금 좀 헷갈리긴 한데 가전이라는 글도 많이 썼어요. 가전은 전해 형식인데 실제로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가지고 전해 형식을 쓰는 거예요. 뭐 돈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재현이 쓴 게 맞나요? 좀 헷갈립니다. 지금 그건 좀 헷갈리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나중에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사리화라는 작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앞에 실제로는 오른쪽에 있는 한자 부분이 이게 원문입니다. 지금 번역한 거죠.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홀로 갈고 맺는데 밭에 벼며 기장을 다 없으나니 지금 참새는 소재가 같은데 지금 참새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윤호용 작가는 참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어? 조금씩 먹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참새에게 박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뭐하고 있어? 지금
힘들게 지어놨더니 다 가져가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봐봐. 이 참새는 딱 봐도 지금 무슨 존재야 이거? 여기서는 부정적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부정적 존재입니다.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없는 호랍이 이렇게 되었어. 지금 봐봐. 그러면 1년 농사는 와 이 늙은 호랍이가 뜻하는 건 아마도 뭐가 되냐면 저기 우리 나라의 그 당시에겠죠. 그 당시에 힘없는 어떤 피지배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농민이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힘없는 농민 이 사람은 힘없는 농민 혹은 피지배층 혹은 핍박당하는 계층을 아마 비유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참새가 겨우 미물인 참새 따위가 인간을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바로 참새가 이 힘없는 농민이나 피지배층을 괴롭히는 존재인데 실제로 참새가 괴롭힐까요? 아니겠죠. 누굴까요? 바로 이 부정적 존재는 어떤 지배층. 네, 그냥 지배층이라고 나쁜 그치? 부정적인 지배층 그리고 혹은 뭐 탐관오리 이런 사람들을 아마도 뜻하는 거 아닐까요? 이건 바로 뭐가 될까? 우아시가 돼요. 돌려서 말하니까요, 그죠? 어쨌든 얘들을 지금 어떻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 요 앞에 썼네요 이미. 자, 그다음에 밭에 보며 기자는 다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가혹한 수탈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런 사실 이제 보통 요 시가 나오면 제일 많이 그 물어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뭘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가짜로 시작합니다. 가령, 주구라는 단어 한자성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지닙니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이 작품의 화자가 참새를 대하는 태도를 참새 작화와 비교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작품의 화자는 지금 참새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참새 작가는 참새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뭐 이건 좀 쉽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참새 작가가 이 작품의 화자와 참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상상해보고 대화 내용을 적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요거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그죠? 작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런 문제가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꼭 지필고사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죠? 진달래꽃 가지고 막 둘의 화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등등등. 여기 답이 한번 볼까요? 이거 맞네요. 얘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 자, 참새 작가, 참새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하고 있고 얘는 참새 생각이 달라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원래 잡아주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군요. 근데 힘든 그런 여유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서로 이렇게. 그럼 딱 봐도 우리 문학에서 많이 물어보는 시험 유형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서로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장. 감상의 정리 이렇게 나오는데 감상의 정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윤호의 숲의 세계는 또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을 알아두는 게 좋다고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야 가까이 가니까 저절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막 시험이 지금 안 붙이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건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맥락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작가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상호 특성 맥락 하면서 이런 거 특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이야기는 수업 중에 안 했는데 우리가 작품을 수용할 때는 어떻게 수용할 수 있냐면 공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야? 이 사람 말이 맞아. 그렇네.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비판적 수용은 뭐야? 나는 생각이 다른데?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작품마다 작품을 보면서 어떤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똑같이 그 사람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비판이라는 게 비난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거를 가지고 왜 이럴까? 이건 이런데?
이런 근거들 좀 더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적 소비는 자기 개성에 따라서 좀 더 나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그 작품의 수용과 문화 작품의 수용과 소통 여기까지 해서 끝을 냈고 문화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은 만약에 그 다음 단어는 지금 온라인 클래스가 계속 이어지다면 이렇게 갈 거고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선생님이 제일 첫 시간 계단이고 있지만 이제 어느 단어는 어느 쌤이 하고 어느 걸 설명했는데 그것도 조금 꼬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온라인 클래스 때문에 좀 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30분 딱 좋네. 고생했고 여러분들 이 수업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들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도 열심히 해봅시다.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